이번 한 해를 최고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3달이 시작됐습니다. 안 늦었어요. 올해는 어차피 글렀다고 생각하고 내년 1월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있으실 건가요? 이 마지막 3달로 올 한 해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세계를 디자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저택 라디오 주인장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신 여러분들께 이제는 정말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습관, 그리고 정체성을 완전히 장착하실 수 있도록 어제 1부에 이어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끌어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그 모습, 그 정체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갈 때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습관일 뿐 사실 습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스스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면 그걸 위해 성공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꾸려가면 되는 건지 정말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아직 일부를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바로 확 와닿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걸 간과하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이든 습관이든 그 무엇도 힘을 못 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이 환경입니다. 여기 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서 내과 의사 앤 손다이크는 희한한 생각을 하나 떠올렸어요.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갖거나 동기를 막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 직원이나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였는데요.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병원과 구내식당의 구조를 조금씩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사람들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스리슬쩍 달라진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로 식습관이 진짜 바뀌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요, 원래는 탄산음료로 가득 채워진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슬그머니 하나씩 점점 더 많은 생수병을 앞으로 배치한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리고 병원에서 눈에 띄지 않는 특정 자리에 또 하나씩 생수병이 담긴 바구니를 놓아두었고요. 이후 3개월간 병원에서 탄산음료 판매는 11.4%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수 판매는 25.8%가 증가했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탄산음료보다 점점 물을 더 많이 마시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식음 습관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례는요,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선택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매장에서는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고가의 물건들을 상점 진열대에서 손이 굉장히 닿기 쉬운 위치에 놓고, 반면에 저가의 물건들은 손이 닿기 좀 어려운 위치에 놓습니다. 통로 양끝에 놓인 매대의 물건 배치도 이 기준을 따르거든요. 통로 양끝은 한마디로 소매업자들에게는 소위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불리는데요. 상점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설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죠. 실제로 코카콜라 판매의 45%는 통로 양끝 매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모든 술집에 참이슬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마시고, 거리의 모든 코너마다 스타벅스가 있어서 거길 가는 거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갔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쿠키가 예쁘게 담겨져 있는 접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굳이 쿠키를 먹고 싶지 않았고 안 먹어도 되는 날 쿠키를 먹는 상황이 연출되고요. 네, 결국 이 환경은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아니 전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라는 수학 공식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의 앞뒤, 양옆이 어떤 것들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 행동하시고요.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믿지만 아니에요. 대부분
대부분의 행동은 눈에 보인다는 그 이유로 실행됩니다. 아까 병원 사례에서도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자기 의지로 안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생수가 거기 있어서 생수를 사게 된 거고요.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들 중 가장 강력한 건 뭐니 해도 바로 시각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어림잡아 1000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을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수용체의 거의 대부분은 시각적인 자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는 것에 아주 작은 변화만 줘도 우리가 하는 일에는 꽤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밑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유혹이 될 만한 건 싹 치워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눈에 보이게 배치하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요. 탓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 탓, 이것도 다른 모든 탓들하고 똑같이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시간에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의 설계자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느끼는 게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자, 1970년대 에너지 위기, 즉 석유파동 기간 동안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자국의 에너지 사용을 관찰했어요. 특이하게 암스테르담 인근에 있는 교회 몇몇 주택에서 이웃들 대비 에너지를 30%나 적게 사용하는 걸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크기나 전기 요금도 비슷한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연구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적게 쓴 집의 전기 계량기가 기존 집들과는 다른 곳에 위치한 걸 알게 된 겁니다. 대부분 계량기가 지하에 있어서 사람들은 계량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를 덜 쓴 집은 현관 복도에 계량기가 있어서 매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역시나 눈에 보이는 이 하나의 차이가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소비할 때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돈을 쓰면서 잔액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면 소비가 자연스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워낙에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연습하지 않습니다. 책을 손님 방에 두면 진짜 웬만해서는 안 읽게 되고요. 비타민을 저기 안 보이는 구석에 놓아두면 먹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저자는 사과를 과일용 바구니에 담아서 매일 눈에 제일 잘 보이는 테이블 위에 두었고 지금은 그냥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걸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에 걸맞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 눈에 잘 띄는 주변에 쫙 깔아놓는 겁니다. 반대로 정체성에 반대되는 것들은 어디 안 보이는데 던져버리시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도저히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다 그런 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긴 연휴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해를 최고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3달이 시작됐습니다. 안 늦었어요. 올해는 어차피 글렀다고 생각하고 내년 1월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있으실 건가요? 이 마지막 3달로 올 한 해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세계를 디자인해 보십시오.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세련되고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면 못할 것 같은 어감인데 완전히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쫙 깔아놓고 없앨 건 버리거나 안 보이는데 던져버리고 이게 여러분의 세계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미 디자인된 세계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환경에 지배당하는 소비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키지 마세요. 오케이, 그럼 내년부터 한번 시도해볼게요. 아니요,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들을 바꾸는 그 작업들을 해야 내년에 여러분이 절실히 바라는 그 모습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환경을 조성할 때는요, 우리 습관이 특정 맥락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는 집에 있는 소파를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로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매일 밤 야식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는 공간일 겁니다. 그렇죠. 또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공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딱 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의미를 바꿈으로써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새로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을 엄청나게 쉽게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불면증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잠들기 직전에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해서 결국 불면증을 개선한 연구는 유명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거나 졸려도 잠잘 시간이 아니면 침대에 눕고 싶어도 반드시 다른 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이들의 뇌는 침대는 잠자는 공간으로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카페, 공원 벤치,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안 한 구석 자리를 찾아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습관을 부여하고 새로운 맥락을 만들면 평소 하지 못했던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평소 갖지 못했던 습관도 더 쉽게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혹 여건상 한 공간에서 사무실, 밥 먹는 곳, 게임을 하는 곳, 자는 곳 모든 습관들이 다 섞이도록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환경일수록 습관이 자리도 못 잡고 계속 흐트러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공간에서 다 섞인 채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쉽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습관으로 장착이 잘 될 거예요. 소파는 책 읽는 곳, 서재 혹은 내 방은 글 쓰는 장소, 침대는 밤잠만, 집 앞 천변 산책로 혹은 헬스클럽은 운동, 이렇게 말이죠. 간혹 원투룸처럼 공간 분리를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여건에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아예 집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집 안 식탁에서는 밤만, 침대에서는 밤잠만, 나머지 운동, 독서 같은 것들은 도서관, 카페, 공원같이 외부 공간으로 지정하시면 훨씬 좋아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사실 그 자체로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또 느낍니다. 그 과정이 양쪽에서 막 서로 촉매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고, TV를 보면서 게을러졌다는 기분을 느끼고 게을러졌기 때문에 TV를 더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끝없이 추락하는 나선형 고리예요. 나쁜 습관이 무섭다는 게 정확히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첫 번째로 무서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신호유발 욕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차리면 그걸 이제 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과정은 그걸 실제로 손에 넣기까지는 계속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0.033초 동안 정말 찰나의 순간 마약 사진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들의 뇌 보상 체계를 자극해서 강한 욕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걸 알아차릴 일이 없겠죠. 알아차려야 뭘 원하는데 알아차릴 게 없다면요.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절실하게 진짜 갖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써붙이고 사진을 출력해 붙여놓고 스마트폰, 노트북 배경화면으로 다 바꿔놓고 글로 100번 쓰고 말하고 전부 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알아차리고 원하게, 그래서 습관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습관은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습관은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방해꾼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걸 자제하려고 괜히 엄청난 에너지만 소모되고요. 여러분의 엄청난 에너지는 방해꾼들로부터 여러분을 디펜스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삶,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쏟아야 하잖아요. 그럼 방해꾼 같은 환경들한테 에너지를 다 쏟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자아를 유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피해야 할 것들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하셔야 해요. 자제력은 단기 전략이지 장기 전략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버티면 안 된다고요. 사람은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버티는 게 아니라 즐겨야 계속할 수 있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가 되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바꾸고 여러분이 사는 세계도 바꾸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었겠죠. 정말 엄청난 자제력을 지닌 듯
보이는 사람들을 과학자들이 분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들은 자제력보다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들은 자신을 유혹에 빠뜨리게 만드는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거나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막 귀 막고 책을 읽겠다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무리 뭐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도 못 버틴다는 겁니다. 대신에 과학자들이 살펴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넷플릭스를 해지하는 겁니다. TV를 없애고요. 뭔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독서를 하겠다, 투자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놓아두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1층에 내려가서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우체통에 넣어놓고 올라와서 해보세요. 차원이 다른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를요? 우리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를 정말 합리적으로, 정신력으로, 내 자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착각이에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환경이 따라와야죠. 그래서 청소도 중요하다고 얼마 전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저 사람은 뭔가 자기가 말한 걸 되게 잘 지키네. 저 사람이 하는 식으로 나도 좀 닮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자제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자제력 자체를 발휘할 필요를 최소화해 놓은 사람들일 겁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인내, 열정, 의지는 성공의 근본 요소들 맞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내와 열정, 의지가 특출나게 엄청난 사람이어야 성공한다는 건 그냥 결정론적 관점과 유사해요. 그것보다는 규율 잡힌 환경을 더 잘 설계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은요, 한번 제대로 잡아놓고 계속 반복하면 뇌는 이 습관을 인코딩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그 행동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이 미처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요. 잠재의식에 각인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중요한 순간은 너무 과대평가되는 반면에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환경 조금씩 바꾼다고 크게 달라지나 하실 수 있지만 네, 달라집니다. 2003년 어느 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해에 영국 사이클협회 브리티시 사이클링의 운명이 바뀌었죠. 당시 조직위원회는 데이브라는 새 감독을 영입합니다. 데이브를 영입하기 전까지 무려 100년간 영국의 프로 사이클 선수들은 별다른 두각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데이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렇다고 막 대단한 건 아니었고요. 환경을 1%만 개선하는 전략을 취한 거예요. 정말 들어보면 환경을 1% 개선하는 것들입니다. 외과 의사를 한번 초빙해서 선수들마다 가장 적합한 손 씻기가 뭔지 교육해서 선수들이 경기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췄고요. 선수들이 어떤 베개와 매트리스를 썼을 때 숙면을 취하는지도 파악해서 어느 순간 바꿔놨습니다. 사이클을 싣는 트럭 내부를 깨끗한 흰색으로 칠해서 먼지가 잘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사이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관리해 놓은 거죠. 그런데 참 기묘합니다. 이 작은 환경 변화의 효과는 진짜 신기했고 이상했어요. 데이브를 영입한 후 5년이 지나고 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이클 관련 전 종목을 통틀어 60%의 금메달을 석권했습니다. 그렇게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선수들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178개의 메달을, 올림픽에서는 66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 권위의 로드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에서는 6년간 무려 5번 우승하는 기염을 토해내며 사이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야말로 사소한 변화들의 총합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데이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만의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풀어 헤쳐보고 그 요소를 딱 1%만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고쳐봐라. 그것들이 모이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사실 인생을 바꾸는데도 막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단 1%씩 나아지면 돼요.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스스로를 막 압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안 합니다.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고 안 해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 믿지 못할 만큼의 큰 차이로 벌어지고요. 매일 1%씩 성장하면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정확히 1년 뒤에 37배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네, 여러분의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고요.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이 쌓인 결과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내 방을, 아니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쌓는 과정에서는 환경을 재설정하는 밑작업이 필수고요. 바로 이것들이 뒷받침되어서 그 많은 결과들이 여러분 정체성이 되고 비로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환경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성공의 경로 위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서,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정체성으로 가려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많이 씁니다. 부자라는 정체성으로 가려는 사람은 지금 뭔가 실패해서 잔고가 0원이더라도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요. 바로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그리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자신의 자제력을 쓰기보다는 그에 맞는 상황, 그러니까 환경을 세팅해야 하고요. 제가 또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목이 다 쉬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뭐라도 세팅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궤도에 정확히 안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순간의 성적표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잠재력 잠복기를 견뎌보세요. 아주 간단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실제로 매일 더 나아지는 것, 이것뿐입니다. 한 달을 달렸는데 변화가 없네? 해버리면 좋은 습관을 아예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다신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말씀드린 습관 연쇄 작용 때문에 나쁜 습관이 계속 딸려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러분이 가려는 최종 목표가 한 달짜리 목표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한 달간의 성적표가 변한 게 없다고 거기서 셀프 퇴장을 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한 달을 달린 뒤 변화가 아니라 내 진짜 정체성, 진짜 매력적이고 내가 가지고 말겠다는 그 정체성, 그걸 두고 가는 길이 맞다는 것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잊지 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습관과 태도, 반복되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강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요? 초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 길목에서 1%씩 성장하는 겁니다. 습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진정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도록 환경, 습관, 생각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제 오늘 2부에 걸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